아버지, 이 이름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오신 바로 당신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질문, 왠지 모르게 가슴이 콕 찔리지 않으세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까지도 자식 눈치를 보게 되는 거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말 못할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한때는 정말 가족이라는 배의 항해를 책임지는 든든한 선장이었죠. 그런데 은퇴라는 항구에 도착하고 나니까 마치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소외감. 특히 아버지가 뭘 하세요? 하는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도 그저 허허 웃어 넘겨야 했던 그 쓸쓸함. 오늘 그 마음에 한번 깊이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중년 남성의 우울 점수가 여성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나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 뒤에 사실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마음의 그늘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겠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감정을 꾹꾹 눌러담기만 할까요? 그건 아마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가장에게 요구해온 모습 때문일 겁니다. 우는 건 나약한 거고 힘든 티 나면 안 되고 모든 문제는 말없이 행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이 어떤지 솔직하게 들여다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직함, 그러니까 사회에서 입고 있던 제복을 벗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72%. 와,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열의 7 이상이 내 발로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직장을 그만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준비도 없이 맞이한 이별은 훨씬 더 큰 상실감과 막막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퇴직과 동시에 딱 마주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 바로 이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월급 봉투 하나에 온 가족이 환하게 웃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긴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이라는 건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내 이름이었고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바로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함이 사라지는 게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아버님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걸 걸고 치열하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예요. 하지만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겪고 계신 이 단절의 아픔을 더 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바라보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퇴직 후에 겪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단절되면서 오는 고통을 이겨내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성숙한 노년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터널의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죠. 이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크게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동료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자각기. 그 다음엔 불확실함 속에서도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매는 모색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쓰라린 현실을 인정하게 되는 수용기. 마지막으로 새로운 역할과 일상에 나를 맞춰가는 적응기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누구 아빠, 무슨 회사 부장님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을 다시 만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새롭게 찾아나갈 몇 가지 중요한 힌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참 재밌죠? 50대까지만 해도 돈과 자산 쪽으로 기울어 있던 저울이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와 좋은 사람 쪽으로 옮겨갑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세월이 가르쳐주는 지혜인 셈이죠.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에 한번 몸을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랑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랜 부분은 뜨거운 열정 대신에 깊은 친밀감과 헌신이 남는 우애적 사랑 단계로 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저 의무감만 남은 공허한 사랑이 되지 않도록 다시 서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아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대략 7, 8명 정도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는 회사 직함으로 만났던 사람들 말고 정말 내 속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오랜 친구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게 좀 어색하다면 이 세 마디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사랑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이게 서울 시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래요. 평생 쑥스러워서 못했던 그 말, 오늘 한번 용기 내서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한테 짐 될까봐 안 해보기 미안해서 늘 제일 싼 것만 찾지 마세요. 아버님이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해야 세상도, 가족도 아버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걸어온 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 걸어갈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세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연륜으로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세요. 혹시 자식들이 좀 무심하게 굴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표현이 서툴고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제 남을 위한 삶은 잠시 멈추고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당당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누구 아빠가 아닌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멋진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으신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